미래의 부. 나는, 당신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19년 에이트를 출간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책이라는 감사한 평가를 해주셨다. 하지만 이는 사실 미래에 관해서 좋은 제시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런 시대가 오겠냐? 바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했다. 대부분이 말 그대로 먼 미래의 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지성 작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특히 내 주변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기업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전 세계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문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만들어낸 변화와 유사하다.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도 휴대폰은 존재했다. 하지만 과거의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이폰 등장 이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폰을 켠 뒤 종일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서 각종 앱을 사용하고 자기 전에도 아이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수면 음악을 듣는, 즉 아이폰으로 시작해 아이폰으로 끝나는 하루가 일상이 되었다. 만약 아이폰 이전에 누군가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했다면 그는 휴대폰 중독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한 부분, 아니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인공지능과 접촉하는 행위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이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렸다. 최근에 에이트를 읽은 분들은 굉장히 놀라워한다. 어떻게 이런 책을 코로나19 이전에 쓸 수 있었냐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에이트에서 제시한 미래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에이트에서 이야기한 미래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90년까지 약 100년의 시간을 두고 설명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치되고 만다. 전문직의 대치도 정말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같은 이야기들을 나와 관계없는 추상적인 미래로 받아들였던 독자들이 이제는 바로 코앞에 닥친 피부로 직접 느끼는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뿐이다. 에이트에서 소개한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3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던 전통산업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부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높은 이자를 받으며 윤택한 생활을 한다는 건 이미 옛날 얘기다. 또 그렇게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이득을 얻고 종국에는 꿈의 건물주가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기존 부의 공식 역시 깨졌다고 봐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식과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타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두에서는 암담하고 위태로운 우리의 미래에 대해 가감없이 말할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의 길로 내달리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또 힘든 생활 속에서도 착실하게 일하면 미래와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 믿었던 우리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허술한지,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일자리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지,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비참할지도 냉정하게 짚어볼 것이다. 다가오는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으며 그만큼 우리의 미래,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으로 상징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 시대에는 어느 기업, 어느 국가가 이 흐름을 주도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시대의 경쟁력이 재편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단계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100년으로 놓고 본다면 그 기간 중 초창기 5에서 10년도 채 되지 않을 시기다. 허허벌판에 음마아파트 하나가 들어선 1970년대 강남과 같은 상태랄까? 그때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의 강남을 보라.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폭은 강남의 변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에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편리함을 안겨주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엄성 역시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의 경제력이 재편되면 우리의 의식주 문화는 물론 가치관과 철학까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우리 자녀 세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나는, 당신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나는 전작 에이트와 에이트싱크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치되지 않기 위한 인문학적 방법을 이야기했다. 미래의 부는 그에 이어 인공지능 시대의 부를 흐름을 읽고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한다. 나는 미래의 부의 창출 방법을 미국 의량주식 장기투자에서 찾았다. 의량주식 장기투자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최근의 주식 투자 열풍과는 결이 다르다. 앞으로 100년 이상 이어질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도해갈 국가와 기업의 비전을 읽어내고 그 가치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인내심 그리고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결국 쉬운 길이 아니지만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이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는가? 새로운 부가 오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겪어본 적도 없고 떠올려본 적도 없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는 추상적인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다가온 구체적인 현실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먼 미래로 느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 새로운 미래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앞당겨졌다. 그 근거가 되는 명확한 변화의 조짐을 살펴보자.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목격했다. 무엇을 목격했는가? 바로 전통 산업의 위기와 이전까지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여겼던 것들의 폭락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흐름은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자. 인공지능 시대가 구체화되면서 강남 상가 부동산에 많은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방 상가나 서울의 일반 지역이 아니다. 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뤄 기존 가게가 나가는 즉시 새 가게가 들어선다는 강남역 일대, 가로수길, 청담동 등 대표적인 상가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뿐이 아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상점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런 현상이 시작되긴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가 부동산 공실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미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의 명품숍이 들어선 맨해튼 5번가는 미국 최고의 핵심 부동산이다.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이곳 역시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으로 상가 부동산이 몰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무너진 상가 부동산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새로운 문화가 이미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 새로운 문화는 코로나19 전에도 존재했다. 그런데 이전에는 삶의 부수적인 행위였던 활동들이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IT 등이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 결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IT 기업의 주가와 수익이 폭등했다. 반면 전통 산업은 급속도로 수익이 떨어지거나 파산하고 있다. 이것이 그저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전통 산업의 몰락은 미국에서 대량 해고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고와 파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당신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에이트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2013년 데니얼 레들러라는 청년이 만든 인공지능 스타트업 켄쇼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켄쇼는 세계 최대 금융 투자회사 골드만삭스 본사에 입사했다. 켄쇼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고 퇴근은커녕 휴가도 없이 매일 24시간 내내 1000개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해 일했다. 또한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냈다. 덕분에 할 일이 없어진 598명의 트레이더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것은 비단 월스트리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직업군 가운데 우리 사회가 가장 좋은 직업으로 손꼽는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아는가? 믿기 어렵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고용 안전이 보장되는 공무원 역시 안심할 수 없다. 2017년 일본 지바시는 보육 관련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 공무원을 투입하는 실험을 했는데 연간 공무원 30명이 일주일 넘게 매달려야 하는 업무를 단 몇 초 만에 끝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인공지능 왓슨은 세계 최고 수준의 IBM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영 지도를 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은 인사관리 업무를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있다. 인간 CEO와 관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이미 개발 중에 있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인간을 대체하고 뛰어넘고 지배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더욱 빠르고 강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는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날 것이고 우리는 경기 회복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기간을 짧게는 3에서 5년, 길게는 7에서 8년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겪어본 적도 없고 차마 떠올려본 적도 없는 미래를 말이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19가 끝나고 7에서 8년이 지나면 이 시대의 생활 양식, 이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현재의 생활 습관과 문화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거나 변할 것이다. 대신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인간의 가치관과 사회구조는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생긴 신생 독립국이 굉장히 많다. 무려 100여 개 정도다. 하지만 그중 지금까지 제대로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윤택해졌기에 정치, 사회 부분에서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100여 개에 달하는 신생 독립국 중 나머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이식은 하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경제력을 가지기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력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국민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떠올려보라. 그 전에는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웰빙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살만하니 남을 도울 여유도 생겨 기부, 봉사 문화도 발달했다. 그 결과 우리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회구조, 나아가 국가의 미래까지 이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경제력이다. 노노의 선부 휴교라는 말이 있다. 선부,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후교, 그 다음 가르치라고 한다. 쉽게 말해 부가 먼저 자리한 다음에야 우리의 정치적 가치, 정신적 가치, 철학적 가치가 형성된다는 말이다. 정약용, 박제가 등 조선시대 철학자들 역시 이용후생을 이야기했다. 상공업을 발달시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든 후에 바른 덕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노노의 선부 휴교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유학의 기본 정신은 결코 부를 천대하지 않았다. 유학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통치했던 지배계급이 상인이 힘을 갖는 것을 막고자 했을 뿐이다. 상인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나라에 돈이 돌고 돈이 많아지면 국가가 부유해지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백성들이 정신적 가치 등에 눈을 돌려 그들을 다스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서양 역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시민혁명, 민주주의 등이 일어났다. 본래 서양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종교 제국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돈이란 철한 것이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불을 죄악이라 한 것은 성경에 기반한 논리가 아니었다. 성경에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은 돈을 버리고 가난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두지 말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다. 다만 성경에서는 청지기를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산을 주시고 인간은 이 재산을 관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이 상업을 천대했던 건 사제 계급에게 부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를 거머쥔 계급이 정치를 장악했다. 이들은 생산과는 관련이 없었다. 단지 백성을 착취해 부를 쌓았다. 그런데 만약 상공업이 발달한다면 부의 흐름이 상공업으로 이동하고 부를 잃게 된 계급은 정치적 영향력 역시 잃게 된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후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개신교가 광범위하게 전파되자 로마 카톨릭은 세력을 잃었다. 비슷한 일이 조선에서도 일어났다. 부를 직접 생산하지 못했던 조선의 왕족과 양반 계급도 백성들을 착취했다. 그러다 실학자들이 나왔지만 실학의 시대는 열리지 못했다. 조선은 상공업 중심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유교 국가로 멸망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시대를 거치면서 상공업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지난 5천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 체계가 자리 잡은 것이다.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이라는 의식이 생겼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등 나에 대한 발견이 대한민국에서도 시작되었다. 현재의 한국은 과거와 비교할 때 개인이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모두 상공업의 발달로 상징되는 경제력으로 인해 가능했다. 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놓여 있다. 바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다. 최근 시작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경제 흐름이 생길 것이다. 사실 이미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단적인 예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주가총액을 넘어섰다. 한 국가, 그것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주가총액보다 애플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것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 시장의 경제력은 명백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의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한국 역시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뒤처지면 미래는 당연히 어두워진다. 기존 부의 공식은 완전히 깨졌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흐름은 나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 노력하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한 부의 공식, 노후의 공식, 은퇴의 공식이 있다.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10에서 20년간 돈을 모으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만한 수준이 된다. 이후 갭 투자로 아파트를 두세 채 더 장만한다. 다시 10년이 흐른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 아파트를 팔아서 꼬마 빌딩을 구입한다. 이후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나름 풍족하게 보낸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 역시 끝났다. 더는 건물주가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있다. 이쑤시개조차 스마트폰으로 사는 시대에 상점에 갈 일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투자가 절실한 시대다. 아무리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이라도 건물주 스스로가 건물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각종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을 잘 활용해 부동산을 어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이 앞으로 건물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건물주로서의 미래는 갈수록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려보면 건물이 노후를 보장해주기는커녕 월세보다 세금과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최악의 상황. 여기에 더해 건물이 팔리지 않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사람에게 경제력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존엄이 사라진다. 나 역시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20억이 넘는 보증빚을 졌고 그 결과 달동네에서 10년 넘게 살아야 했다. 한 달에 16만 원이던 옥탑방 월세조차 1년 6개월 가까이 내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교회 청년부에도 등록하지 못했다. 청년부에 등록하면 모임에 나가야 하고 그러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사 먹을 돈이 필요한데 그럴 여력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부족해지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다. 동창회도 나가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친교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들에게는 그저 친목을 다지기 위한 밥 한 끼지만 나에게는 일주일을 살아야 하는 생활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끊기고 이제는 가족끼리 싸우기 시작한다. 좁고 작은 집에 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니 화와 분노, 우울과 좌절감이 팽배해 조금만 건드려도 의도치 않게 큰 싸움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도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나는 그동안 책으로 답해왔다. 2015년에는 생각하는 인문학, 2019년에는 에이트, 2020년에는 에이트 싱크를 통해서 말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책 미래의 부다.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에이트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유기훈 교수팀에서 예측한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9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99.97%가 프레카리아트 난민 수준의 사회, 경제적 삶을 사는 계급으로 추락할 거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에는 바로 이 프레카리아트가 있다. 프레카리아트는 이탈리아어의 불안정하다와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로 노후, 즉 은퇴 이유와 관련한 개념이며 이 은퇴는 인공지능에 의한 강제 은퇴, 실직을 의미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실업자가 되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난민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좌절된 미래, 잿빛 미래다.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수도 남은 생을 부유하게 살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삶을 택하겠는가?